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이 과연 온전히 나의 의지일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각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뒤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대한 군중의 심리까지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여러분 뇌 속에 숨겨진 프로그램들이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미국에서만 해도 성인 3천만 명 이상이 여전히 담배를 피울까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런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뇌가 우리한테 아주 흥미로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서로 부딪히는 생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과 근데 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지 라는 행동. 이 둘이 딱 충돌하면 우리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 불편함을 없애려고 뇌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담배를 딱 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던가 이거라도 안 피우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나빠.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 불편함에서 스르륵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한 행동은 괜찮았어 하고 과거를 합리화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 자체를 만들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한 예언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고 결국 그 믿음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의 사이클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요. 둘째, 그 믿음이 내 행동에 영향을 주죠. 셋째,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쟤는 저런 애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시 돌아와서 제 원래 믿음을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하고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이걸 딱 보여주는데요. 한 연구에서 선생님들한테 무작위로 몇몇 학생들을 뽑아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라고 살짝 귀띔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도요. 근데 놀랍게도 학년이 끝날 때쯤 보니까 진짜로 그 아이들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의 그 믿음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게 아이들의 현실을 바꿔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머릿속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갑자기 심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 두근거림이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의 힌트가 바로 각성의 오규인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막 흥분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뇌가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건데 그걸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설레서 그런 거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실험이 바로 다리 실험이에요. 한 그룹은 엄청 높고 막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안전하고 낮은 다리를 건너게 했어요. 두 다리 중간에서 똑같은 여성이 말을 걸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무서운 흔들다리를 건넜던 남성들이 그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왜? 다리가 흔들려서 빨라진 심장 박동을 그 여성에 대한 설렘으로 착각해버린 거죠. 진짜 신기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치어리더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왠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요.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맥락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까요? 한 명 그리고 두 명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8.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한 여성이 공격을 당해서 살해되기까지 무려 38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소리를 듣거나 심지어 직접 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책임감이 여러 사람에게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정말 강력한 군중에 보이지 않는 각본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중의 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걸 넘어서 평소에 나라면 상상도 못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면요. 그건 더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이 현상을 몰개성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개성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군중이라는 물결 속에 나라는 개인은 한 방울의 물처럼 섞여 들어가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책임감은 사라지고 오직 그 집단의 분위기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몰개성화를 부추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 익명성. 어차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둘째, 아까 말했던 책임감 분산.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저렇게 하네 하면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군중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음 속에서, 둘의 관계에서, 그리고 거대한 군중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각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각본을 우리가 다시 쓸 수는 없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각본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인지부조화, 자기충족적 예언, 방관자 효과, 이런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각본에 끌려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새로운 각본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